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14주차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 및 대응 방안 고객 불만 프로세스 및 고객 만족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손조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수업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14주차, 다음 주차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대인관계 능력 학습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학습의 의미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생활, 그런 직장이나 가정, 어떤 사회에서든 꼭 필요한 그런 능력의 필수 능력인 거죠. 교양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학습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이제 뭐 과정 영상을 또 들어야 되고 중간고사도 치르고 또 기말고사도 치러야 돼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재미있는 그런 과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그 14주차 1차 시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 및 대응 방안에 학습을 진행할 텐데 학습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고객의 정의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라 함은 이제 좁게 생각한 의미로는 단순히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손님을 고객이라고 지칭하고 광의의 의미, 넓게 생각하면 고객은 상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관계된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을 고객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대응법을 마련해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여기서 고객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또 도입이 시작되겠는데 예전에는 그 고객이라 함은 그러니까 고객이라기보다는 고객 서비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뭐 공급자, 수급자, 생산자, 소비자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불리게 됐었고 그 서비스라기보다는 좀 그런 의미로 이제 했는데 또 시대도 많이 발달되고 인터넷 글로벌 세상도 되면서 어, 그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상품도 대량 생산되고 빠르게 이렇게 그런 제품들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고객 관리 결국은 어, 수요 공급이 맞춰져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기업들은 주요 경쟁 우위 수단으로 삼고 뭐 고객 만족 현장, 고객 감동 현장, 뭐 고객 가치 실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만을 해소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고객의 가치 지향, 고객이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제공하는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래서 만족도 실현을 통해서 고객 감동을 통해서 다시 중성 고객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 창출도 이끌어가는 것. 그렇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생산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집중했다면 기업도 고객이 있어야지 기업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주요 고객에 대해서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처럼 그만큼 고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고객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객을 대응해야 될 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 만족도를 한다고 할 때도 교육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 왜 만족도 조사를 하겠어요? 교육을 끝내면 그만이지. 왜 만족도 조사를 하겠어요? 그 만족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그런 니즈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꼭 그 불만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면 좋겠다. 어떤 걸 보완하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객 입장에서 그런 걸 주면은 저희가 다시 이렇게 서비스를 그 만족도 설문 내용을 피드백을 받아서 새롭게 개선하거나 뭐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뭐 여러 그런 서비스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하고 개선해서 회사도 발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고객 불만에서도 많은 요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객 서비스 의미와 고객 서비스 성공 사례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14주차 1차 시에는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는 유형과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네, 그리고 고객 불만 프로세스 및 고객 만족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이고요.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14주차 학습 목표는 직업 생활에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에 대처할 수 있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습 내용으로는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을 알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직업 생활에서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 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먹으면 화장실 직행, 고객 불만 쏟아진 미국 스타벅스 새 메뉴에 대한 고객 불만 그런 사례인데요. 미국 스타벅스가 새롭게 선보인 음료를 마신 고객들이 복통을 호소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또 미국 CNN에서 신메뉴 올리아토를 섭취한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자, 이것은 그 스타벅스가 출시한 올리브 오일을 첨가한 음료 올리아토를 마신 일부 고객들이 소화불량, 설사 등 신체적 불면을 호소하기 때문에 SNS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증상이 공유되며 부정적 입소문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신제품 출시 과정에 예상치 못한 고객 건강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인데요. 자, 이 부분이 기름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서 고객 기대와 실제 경험과의 괴리가 발생했고 또 고객에 대한 핵심 서비스 품질 요소, 안전성, 기대 만족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고객 불만이고요. 또 그리고 특정 올리브 오일이 일부 고객의 감인 반응, 위장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리스크를 사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식 입장을 또 발표하고 스타벅스는 고객 불편 해소라든가 보상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을 하고 문제를 판단하고 그래서 오일 카페인이라는 조합이 일부 이용자 위장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과 이용자 경험이 맞물리면서 이제 소비자의 만족도도 낮고 해서 단종, 네, 그 제외를 시키는 거죠. 메뉴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기대보다 불편함이 크다는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또 있고 일부 위장 부작용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올리아토 할 때는 그 CEO가 지중해식 올리브 오일 섭취 습관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커피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건 실패작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타벅스는 제품 수용성,
운영 효율화, 브랜드 전략 재정비 등 이유로 올리아토를 메뉴에서 내리고 사실은 이것으로 논란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단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인데 이게 아마 각 기업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에요. 이게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기업에서는 제품을 또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런 또 불만이 쏟아지기도 해요. 늘 다 잘할 수는 없고 늘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제품 단종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고객에게 먼저 뭐 시음을 한다든가 테스트 파일럿을 통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고객 관점에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무조건 불평 불만이 다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서 아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서 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들의 다양한 불면 유형.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뭔가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또 누가 나중에 또 한참 있다 전화를 받았는데 뭐 담당이 아니라고 또 돌려주고 결국은 다른 직원이 받아가지고 담당이 출장 갔으니까 뭐 메모를 남겨서 연락해주겠다는데 연락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계속 불평, 불만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 그다음에 바로 이제 메모를 남겨서 그러니까 응답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약속이랑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례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에어컨 구입하려고 가전제품 매장 찾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상담이 조금 지체되자 상담 빨리 안 해준다고 거칠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기는 빨리빨리형이겠죠?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을 찾은 한 손님이 레스토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매니저가 다가가서 뭐 또 시정해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 손님은 이것저것 또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불평을 쏟아냈어요. 여기는 트집형 유형입니다. 그럼 트집 유형 보겠습니다. 백화점 우리 매장에 한 손님이 옷을 사기 위해서 들렸는데 매장에 진열된 옷들이 너무 싸구려 같다고 불평하면서 고급스러운 옷을 보여달라고 하였어요. 보통 이럴 경우 그냥 매장 직원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기 싫으면 그만이지 뭐 물건에 대해서 트집 잡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뭐 뒷담화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고객들은 약간 거만한 거죠. 자기 수준에 안 맞다고 일부러 뭔가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고급스러운데 이렇게 과시를 하는 과시형이라고 또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학생이 노트북 사기 위해 전자매장을 찾았는데 학생에게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품었어요. 의심형의 그냥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유형에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팩트 중심의 어떤 설명.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직원보다는 뭐 관리자를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네 가지의 불만 표현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그 업체와 거래를 중지할 확률이 85% 이른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기업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고객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대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서비스 기업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고객의 가치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고객의 기대 가치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보다 낮거나 고객의 기대 가치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동등한 때에는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고객 감동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균일한 서비스를 기업은 제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고객의 기대 가치보다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질이 낮을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객이 불만이 있을 경우 우리가 먼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조금 전에 앞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거만형, 의심형, 트집형, 빨리빨리형으로. 자, 고객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 유형을 알아야 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고객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불만족 고객을 다룰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불만족 고객은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매우 다양한 불만 표현 유형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형은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과시욕을 충족시켜 할 수 있도록 그 언행을 말할 때 그냥 계속 들어주고 제지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보면 단순한 면이 있으므로 일단 그 호감을 얻게 되면 여러 면으로 또한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학습자용 가이드북 132쪽 참고해서 학습에 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거만형은 거만형은 되게 과시하고 또 막 이런 걸 정말 말 그대로 거만하게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의시되고 싶어 이런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지시키면은 오히려 더 거만하고 다음에 다시 찾지 않을 그런 고객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냥 뽐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의 호감을 이렇게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사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그 불만 고객에게 그렇게 대응해 주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심형인데요.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때로는 책임자로 하여금 응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트집형이죠. 이런 트집형은 이래도 저래도 트집을 많이 하는데 자,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맞장구 치고 죽여 세우고 설득해 가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손님 말씀이 왔습니다. 역시 손님께서 정확하십니다 하고 고객이 지적이 옳음을 표시한 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하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잠자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과를 하는 응대가 또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트집형은 그냥 계속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잘 응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트집을 잡고 거기에 말을 또 잘못하면 거기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보통 블랙리스트들 보면 약간의 트집형이 있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
불평, 불만, 트집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말은 아주 신중하게 잘 하고 또 긍정적으로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부분은 이렇게 막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대응하고 설득해 나가는 방법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빨리빨리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뭔가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응대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약간 미적지근한 또 그리고 애매한 화법으로 글쎄요, 아마 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응대를 하면 고객의 신경이 날카로워서 더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원스럽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객의 불평을 불평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고객의 불평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불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고 좋은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불만족 고객 대부분은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고객은 사업자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고객의 불평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객의 불평은 종종 거친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꼭 불만의 내용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불평 고객은 단지 기업이 자신의 불평을 경청하고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과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미리 들을 준비를 하고 침착하게 긍정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대부분의 불평을 빠르게 큰 심적 소진 없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고객은 대부분 지금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불평은 하지만 그런 고객들은 회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데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만 개선하면 참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뭐 불평 불만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까 불평이라고 듣지 말고 서비스를 개선하기에 매우 중요한 정보, 단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회사가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중에 해당하지? 자, 아까 빨리빨리형, 트집형, 의심형, 거만형. 여기서 사례 1번은 빨리빨리형이에요. 사례 1번은 빨리빨리 응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사례 2는 이렇게 뭘 해도 트집을 부리고, 사례 3번은 이제 뭐 옷 살 때, 이제 뭐 거만형, 과시형,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노트북 구매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할 때는 그 근거 또 증명을 제시하고 뭐 상사를 이렇게 초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각 유형의 고객을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내가 고객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어떤 그런 불만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불만을 표현하는지, 빨리빨리형인지, 트집형인지, 의심형인지, 거만형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이 왕이기도 하지만 또 고객 서비스를 할 때 모든 좋은 고객도 있고 나쁜 고객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 나쁜 고객을 잘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정말 아닌 고객에 맞춰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잘 고객은 일단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중심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선 나쁜 고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계속 블랙리스트가 뭐 곳곳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불만족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민원 제기,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로 간주해서 뭐 교육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조치를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4주차 1차 시 고객의 불만 표현 명령 대응 방안에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14주차 2차 시에는 고객 불만 프로세스 및 고객 만족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